자, 안녕하세요. 스태티스틱스 공부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산 분석 아노바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아노바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보는 그 그림이고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3개 이상의 그룹, 3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3+로 적었는데, 이 아노바라는 방식은 사실 알고 보니까 2개의 그룹, 2개 이상의 그룹의 평균의 비교를 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좀 남으라고 여기 1이고 2니까 여기 3+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자, 이러한 공식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원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인데요. 원웨이 아노바는 여러 개, 즉 K개의 집단이 모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이 뭐냐, 각각에 있는 이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전부 다 정규분포, 정규분포, 정규분포 따르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로 다 동일을 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평균이 뮤 플러스 타우 1, 뮤 플러스 타우 2, 뮤 플러스 타우 3, 타우 3, 타우 K까지 있는 거죠. 즉 사실은 이 뮤가 뭐냐면 이 모든 데이터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뮤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여기 타우 1, 타우 2, 타우 3만큼 이렇게 좀 더해졌다.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샘플을 뽑을 텐데, 첫 번째 그룹이니까 Y11부터 Y1N까지, 여기는 Y21부터 Y2N까지 이렇게 K1에서 KN까지 뽑겠죠. 자, 그랬을 때 요 데이터들이 전부 어디서 왔냐면 이 모집단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집단에서. 자, 그래서 이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의 이 YIJ라고 표현되는 이 데이터의 수학적인 모형을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지금 가정입니다. assumption이에요. 가정. 이렇다라고 보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평균 뮤에다가 각 그룹의 특징을 결정짓는 타우 서브 i라고, 제가 타우라고 읽었습니다. 타우, 그리스 문자예요. 타우 서브 i가 이제 더해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모든 그룹에 있는 이 데이터의 값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은 그룹에 있는 것은 다 똑같아야겠죠. 여기 있는 건 다 똑같아야 돼. 저렇게만 끝난다면. 근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점들이, 값이. 같은 그룹에 있어도 점들의 값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신이 epsilon ij라고 하는, epsilon sub ij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로 하나 뽑아서 갖다 붙인 거다. 자, 이렇게 갖다 붙였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yij가 상수 뮤 더하기, 또 우리가 신은 알고 있죠. 이 뮤가 뭔지. 그 다음 신은 알고 있죠. 타우 i가 뭔지. 그 상수에다가 랜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엡실론 ij를 더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그냥. 그럼 이 통째로는 뭘까요?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이 yij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y1j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얘는 y2j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는 k의 j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결론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귀무가수를 뭐라 둘 거냐, 뮤1, 뮤2, 뮤3가 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수학 노테이션에는 이 말은 같은 얘기로 귀무가설이 뭐냐, 타우1, 타우2, 타우3가 모두 0이다라는 가설과 같은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뮤1이라 부르는 거고, 얘를 뮤2라 부르는 거고, 얘를 뮤k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뮤1, 뮤2, 뮤k가 다 동일하냐를 묻는 거나, 타우1, 타우2, 타우3가 모두 다 0이다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런 가설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뮤1, 뮤2, 뮤3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니까 여기서 이제 샘플 미인을 각각 이렇게 구하겠죠. 자, 요런 노테이션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런 제가 오른쪽에 적었던 이 얘기인데, 자, 결론은 요 yij가 뭘 따른다? 정규분포 평균은 뮤 플러스 타우 i를 가지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엡실론의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니까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이런 모델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가정이 뭐냐? 첫 번째, 영어로는 normality assumption,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성, 시그마 1 스퀘어나 시그마 k 스퀘어나 모두가 시그마 스퀘어다. 자, 모두가 시그마 스퀘어 아닙니까? 즉 분산이 다 똑같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equal variance assumption이라고 부릅니다. equal variance assumption. 이렇게 equal variance assump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독립성이라는 얘기는 이 값이 크다고 해서 그 다음 이 값도 크고 그 다음에 이 값은 뭐 작아야 된다. 그런 관계가 없어요. 자, 랜덤하게 완전히 뽑히는 거다. 그래서 independence assump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independence assumption. 이 세 가지를 가정해 둔 수학 모형이구나.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이 가정을 만족하느냐? 가정을 만족해야지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아노바의 수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만족하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얘기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회귀 분석, 리그레션에서 똑같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가정들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일단 여기 지금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룹 A, 그룹 B, 그룹 C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샘플을 이제 이렇게 뽑았고 이렇게 뽑았고 이렇게 뽑았고 이 높이는 지금 뭘 나타내느냐? 값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점들의 이 좌우 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게 겹쳐지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좌우로 조금 이렇게 좌우로 좀 벌려 놓은 거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정의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먼저 모든 데이터의 평균인 요 이 평균, 이게 지금 우리가 샘플에서의 전체 평균이니까 y 바라고 불렀던 거죠. y 바가 뭐 19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각각의 점들이, 자, 이 점이 그 전체 평균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얘는 얼마나 떨어졌고 얘는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런 거를 지금 밝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 요 점에 대한 거리가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전체 평균에서 이 데이터들이 다 어느 정도 이게 흩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일종의 분산의 개념이죠. 자, 그것을 수학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측정했어요. y1j, 어느 한 점이 y11, 얘는 y12, 얘는 y13니까 이게 y1j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것과 전체 평균 y바와의 거리를, 즉 거기서 분산이라는 것은 어디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분산의 개념이죠. 그래서 흩어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식에서 배웠던 거 비슷한 이런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분산식은 여기다가 또 n을 나누는 거지만 n은 안 나누고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K그룹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이걸 다 더했어요. 이 다 더한 걸 뭐라 부를 거냐?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SST라 불렀습니다. 이 SST를 뭐라 부를 거냐? 자, 다 같이 sum of square, 토탈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토탈의 개념을 쓴 것이고, sum of square, 2승을 해서 다 더했다. 지금 보시면 2승을 해서 다 더한 거죠. 그렇게 다 더했다. 그래서 sum of square 토탈이라고 부르는 수학식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수학, 세 가지 수학식을 정의할 텐데, 두 번째 수학식은 각각의 여기 초록색에 해당하는, 즉, 요 샘플에서의 평균, 요 샘플의 평균, 요 샘플의 평균을 이 초록색으로 다 구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측정할 거냐? 전체 평균에서 그 각 그 샘플의 평균이 떨어진 거리, 여기서 샘플의 평균이 떨어진 거리, 나중에 샘플의 평균이 떨어진 거리, 요거를 다 측정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수학식을 만들었어. 즉 얘는 y1바가 되겠고 얘는 y2바가 되겠고 얘는 y3바죠. 이 초록색이. 자, 그래서 y1바와 y바의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이승을 하고 얘도 그렇게 이승을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 점의 개수만큼 나중에 이 어떤 다른 값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원래 summation i는 1에서부터 j는 1에서부터 n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 수학식이 j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을 n번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가 n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식을 하나 정의했다. 이렇게. 자, 이걸 뭐라 부를 거냐? SSTR. 자, 이것은 Sum of Square Treatment. 요거의 약자예요. Sum of Square Treatment를 자, 요런 노테이션으로 나타내자. SSTR. Sum of Square Treatment. 자, 두 번째 수학식 정의했고요. 자, 마지막 수학식은 자, 이 그림은 뭐냐? 아까 여기가 y1바고 여기가 y2바고 여기가 y3바인데 그 각각 샘플에서 요 그룹 샘플에서 그 샘플 내의 평균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요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승해서 다 더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수학식을 나타냈습니다. y1j 빼기 y1바의 이승. 그 다음에 kj 빼기 yk바의 이승. 이걸 다 더했어. 요렇게 싹 다 더했어. 사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y 서메이션 두 개 하고 yij 빼기 yi바의 이승을 i는 1에서부터 k까지 하고 j는 1에서부터 n까지 하라.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이게 더 간단하게 표현되는 건데 좀 복잡해 보여서 풀어서 적었습니다. 자, 이걸 뭐라 부를 거냐? SSE라 부를 거야. 자, Sum of Square Error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Sum of Square Error. 이승에서 다 더했는데 이건 에러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자, 세 가지 수학식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제곱합이라는 것은 그 Sum of Square를 말해요. Sum of Square. 스퀘어 해서 썸 했으니까 제곱합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금 우리가 봤던 세 개의 수학식이 바로 얘들이거든. 얘들.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썸 오브 스퀘어 토탈이라 불렀던 거, 이 썸 오브 스퀘어 트리트먼트 불렀던 거, 썸 오브 스퀘어 에러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얘들은 재미있게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 즉 썸 오브 스퀘어 토탈은 썸 오브 스퀘어 트리트먼트 더하기 썸 오브 스퀘어 에러의 등식을 가져요. 항상.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예를 들어 썸 오브 스퀘어 토탈 같은 경우는 총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썸 오브 스퀘어 트리트먼트는 팩터, 요인에 의한 변동. 이게 요인의 평균이고 이건 전체 평균이니까 요인에 의한 변동성을 측정한 거고 얘는 yij에서 yi바까지니까 그 샘플 내에서 점들이 얘들이 이 평균에서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래서 오차에 의한 변동이라고 자, 그런 개념을 측정한 거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자, 이 세 가지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하면 Sum of Square Treatment는 그룹 간의 변동.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etween group variation을 측정한 거야. 혹은 variety를 측정한 거, variability를 측정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얘는 within 그룹 내에서 얘는 그룹 간이고 얘는 그룹 내에서 하나의 그룹에서 샘플 뽑아서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within group variation. 자, 요거를 측정했다는 거지. 자, 이 얘기가 사실은 여러분 자, 이 그룹 간 변동 between group variation하고 그룹 내의 변동 within group variation을 왜 측정했느냐. 제가 앞선 수업 시간에
제가 시나리오 있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림에 요렇게 자 여기가 첫 번째 그룹의 샘플 민, 여기가 두 번째 그룹의 샘플 민,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그룹의 샘플 민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x1바고 여기가 x2바고 여기가 x3바인데 첫 번째 요 제가 지금 색깔 칠하는 요 변동 높이의 크기를 측정해야 되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요 개념이죠. 그룹 간 변동.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무슨 말씀 좀 드렸냐면 요 안에서 변하는 것을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요렇게 표현해 가지고 하나 각각의 샘플이 얼마나 벌어졌냐를 측정해서 이렇게 측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룹 내에서의 변동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제가 여기 요 놈하고 요 놈을 서로 비교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요 그룹 간 변동하고 그룹 내 변동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그룹 내의 변동에 비해서 그룹 간의 변동이 훨씬 크다면, 이게 만약에 크다면, 이게 좀 상대적으로 크다면 이거는 뮤1하고 뮤2하고 뮤3가 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건 제가 아까 그 그룹 내의 변동과 그룹 간의 변동을 어떤 수치화를 시켜야지 이게 비교가 가능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sum of square 트리트먼트와 sum of square 에러를 계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sum of square 트리트먼트와 sum of square 에러를 이용해서 그룹별의 평균 차이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로 적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만일 그룹별 모평균이 모두 같다면, 모두 같다는 얘기가 뮤1, 뮤2, 뮤3가 같다면 sum of square 트리트먼트는 작은 값이고 그렇지 않으면 sum of square 트리트먼트가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sum of square 트리트먼트가 크다 작다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sum of square error, 오차에 의한 변동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노바를 하면 결국에는 요런 표를 하나 만들어요. 요런 표. 요 표의 이름이 뭐냐?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노바 표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산 분석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로 적혀 있는 건 이게 뭐냐? 제곱합이라는 건 sum of square를 말해. 자유도는 degree of freedom. 자, 자유도가 뭐였어요? 샘플 뽑아서 스태티스틱을 계산하면 그 스태티스틱 수학식에 고유한 성질이 있다고 제가 자유도를 설명했었죠. 그래서 sum of square 예를 들어서 이 요인이라고 해놓은 게 이제 트리트먼트를 말하는 거고 잔차라고 해놓은 게 에러를 말하는 거고 이건 토탈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sum of square인데 트리트먼트를 위한 거는 sum of square 트리트먼트. sum of square인데 에러를 위한 거는 sum of square 에러. sum of square인데 토탈을 위한 거는 sum of square 토탈. 이렇게 우리가 수학식 어떤 숫자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이제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수학식에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룹의 개수 빼기 1, 즉 K 빼기 L이라고 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집니다. 자, 이런 걸 수학자들이 찾았다는 얘기지. 요건 요런 거, 요건 요런 거. 이 캐피탈 N은 뭐냐면은 토탈 그 샘플 포인트의 개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그룹마다 N 개씩 뽑았으니까 K개의 그룹이 있으니까 NK가 토탈 포인트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캐피탈 N 빼기 K고요. 자, 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인 스퀘어 통계량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미인 스퀘어 스태티스틱. 여기 평균 제곱이라 해놓은 게 바로 미인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미인 스퀘어란 개념의 트리트먼트를 위한 미인 스퀘어는 미인 스퀘어 트리트먼트 이렇게 부르고요. 에러를 위한 미인 스퀘어를 미인 스퀘어 에러라 부르는데 그럼 이 미인 스퀘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하면 뒤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평균의 개념인데 제가 미인 스퀘어 트리트먼트는 바로 이거고 미인 스퀘어 에러는 이렇다라고 제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캐피탈 N이라고 적어도 되는 거고요. 자, 지금 표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하고 다이렉트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값을 고려해서, 즉 일종의 어떤 보정 장치라고 할까요? 수학식을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눠서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모 평균이 같다면, 즉 뮤1, 뮤2, 뮤3가 다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게 두 개가 비슷해야 돼. 혹은 트리트먼트가 작든지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같지 않다면,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미인 스퀘어 트리트먼트가 훨씬 커야 돼. 자,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지. 즉 결론은 이 두 개 비교하자 그랬지. 미인 스퀘어 트리트먼트와 미인 스퀘어 에러. 그럼 수학적으로 비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한 게 바로 어떤 스태티스틱, F라고 우리가 부르는 스태티스틱 값이에요. 여기 식을 적어놨네요. 즉 미인 스퀘어 트리트먼트 나누기 미인 스퀘어 에러. 자, 그래서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결국은 이 F 값을 사용할 거다. 이 비교를 해서, 즉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 크면 클수록 reject H0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H0가 뭐라고? 뮤1, 뮤2, 뮤3가 다 동일하다. 자, 그럼 교수님 왜 이걸 이 어렵게 F라고 불렀습니까?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보시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아노바 테이블이고요. 자, 우리 가설이 뭐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뮤1이 뮤2가 뮤3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타우1이 타우2가 타우3인데 모조리 0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 그랬죠. 자, 귀무가설은 저거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자, 해당 요인의 처리 효과가 있음. 처리 효과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뮤1, 뮤2, 뮤3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reject H0 하겠다는 얘기야. 처리 효과가 있으니까. 뭔가 트리트먼트마다 효과가 다르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보기 위한 겁니다. 이 대립가설의 뜻이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대립가설의 뜻이.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걸 F라고 불렀냐? 그 이유는 통계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설 검증의 그 5스텝, 5단계에서 지금 첫 번째 스텝, 가설의 세팅이 달라진 거죠. 그럼 2번 스텝인 유의 수준 정하는 건 똑같고, 자, 뭐가 달라지냐? 3번 스텝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늘 하듯이 if H0 is true,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통계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걸 밝혔어. 요렇게 계산한 요 F라는 어떤 스태티스틱이 알고 보니까 F 분포를 따르더라. 자, 우리가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prerequisite 준비물 공부했었죠. 거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확률 분포들 중에 F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F 디스트리뷰션을 오늘 이제 처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수학식을 만들면 이게 F 분포를 따르더라. F 분포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두 개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더라. 근데 요게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예요.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두 개를 가지는 그런 F 분포를 따르더라 라는 걸 찾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게임 끝났네. 가설 검증의 5스텝에서요. 1번 가설이 설정되고, 2번 유의 수준 정하고, 3번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결정나고, 그것의 확률 분포가 결정나면 4번 스텝, 5번 스텝, 즉 p 밸류 구하고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럼 게임이 끝났어. 자, 테스트 스태티스틱 있지, 그것의 probability distribution 있지. 그럼 가설 검증하는 거죠. F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F라고 하는 테스트 스태티스틱인데요. 여기가 0이고 F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 어글리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기각하느냐? 얘는 이제 단측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알파야. 이게 왜 단측 검증을 해야 되느냐? 이 자체가 보세요. 이게 크면 클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큰 쪽에만, 즉 단측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일 때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 불러요? 자, F에 오른쪽 귀퉁이 알파 쓰고, 그 다음 자유도가 두 개죠. K-1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캐피탈 N 빼기 K라고 적으면 된다 그랬지. 즉 rejection region이 어디냐? 이 동네가 rejection region이 되는 거죠. 이 동네가.
자, 그래서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 F가 그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면 기각한다. 늘 해오던 거잖아요. 그죠? 확률 분포, 즉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바뀌고 확률 분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자, 수학적인 배경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우리 그냥 아노바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사실은 손으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아노바로 하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아노바는 그냥 R에서 AOV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자, 이거 쓰면 돼. 자, 이 함수를 쓴다. 자, 요까지네요. 데이터는 우리 저 지난 강의에서 그룹 언더바 df라고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래 가지고 여기 y하고 여기는 그룹이라는 거였나요? 그래서 여기는 A 막 교통사고 저기 헤드라이트 ABC 비교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B 나오다가 C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숫자가 이렇게 막 있었죠. 자,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었어요. 자, 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자, 데이터 프레임은 그룹 언더바 df고요. 거기에는 y라는 칼럼이 있고 그룹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y가 이제 그 인지 거리죠. 어떤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상 물체를 보았을 때 단추를 눌렀을 때 그 실제 그러니까 실제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눌렀느냐 그것을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y라는 값이 데이터고 그것을 물결무늬 그룹에 의해서 구분해서 판단해라.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하면은 자, 여기서 요까지가 그 아노바의 결과고요. 아노바 분석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핵심적인 아노바 테이블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머리라고 함수를 이 안에 다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자, 여러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요까지. 자, 보세요.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로 나타낸다면 앞에서 아노바 테이블 제가 PPT에 그렸을 때는 여기 이제 토탈이 하나 숨어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sum of square 값 그룹이라는 것이 지금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 레지듀얼이라고 적어 놓은 게 이제 에러를 대신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sum of square 값이 여기가 있고요. 자, 얘는 이제 degree of freedom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mean square error 값이고요. 얘는 이제 f 값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왜 안 적었냐?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거든.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 이제 뭐가 오게 되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다음 mean square 값은 sum of square 나누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니까 즉 144.9 나누기 2 하니까 72.49 47 30.08 나누기 12 하니까 2.57 이게 이제 mean square 값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하니까 이게 28.23이 된 거지. 오케이. 이게 이제 F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때 rejection region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p 밸류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p 밸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p 밸류. 대충 보세요. 이게 probability 괄호 열고 네가 계산한 이 f보다 큰 확률 이런 거 아닙니까? 즉 f라는 스태티스틱이 있고 0인데 우리의 테스트 f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여기야. 즉 이 면적이 바로 p 밸류죠. 그것을 계산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뜻이지. 아주 작은 숫자죠. 그래서 보나마나 규모가설은 리젝트 된다, 기각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점점점 이게 별표를 3개 적어놨네. 이 별표 3개의 의미는 뭐냐? 친절하게도 이 R에서 어떤 노력을 좀 우리에게 서비스로 우리가 제공했냐면 이 별 3개의 의미는 여기 보세요. significance code. 얼마나 significant한지를 코드로 만들었다. 자, 별 3개가 이게 별 3개죠. 자, 얘는 즉 이 값은 0과 0.00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만약에 여기다 별 2개 했으면 그것은 0.001과 0.01 사이에 있다.
하나는 요 사이에 있고 하나는 요 사이에 있고 하나는 요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세 개 있으니까 아주 작은 0.001보다 작은 값이죠. 자, 그럼 결론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사실 여러분은 이제 p 밸류만 찾아다닐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결론은 F 통계량이 28.23 이거고요. p 밸류는 이렇게 아주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를 0.01, 0.05, 0.1 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0.01이니까 1%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죠. 따라서 결론은 라이트의 종류별 정지거리 이게 정지거리가 인지거리네요. 인지거리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요 말이 뮤1이 뮤2가 뮤3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귀무가설을 유의 수준 0.01에서 기각한다. 다시 말해서 reject H0 한다 at 알파는 0.01에서. 왜냐? p 밸류가 0.01보다 작거든. 아주 작은 값이거든. 그래서 기각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아노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의 수학적인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노바 너무 중요한 토픽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나중에 공부할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공부할 텐데 리그레션을 딱 돌리잖아요. 회귀 분석. 항상 아노바 테이블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노바 테이블을 지금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sum of square total, sum of square treatment, sum of square error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mean square를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F statistic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F statistic이라는 것은 F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F라고 불렀던 거예요. F statistic이라고. 자,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귀 분석이 또 나오니까요. 자, 그때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